안녕하세요.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채널의 구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하루에 아주 큰 행운과 행복을 가득 담아 배달해 드릴게요. 그럼 구름이와 함께 신비로운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궁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화려한 단청 아래를 걷다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넓은 궁궐을 한참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은 다 어디 갔지? 수백 명의 궁녀와 내시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왕과 왕비님은 도대체 어디서 그 급한 용무를 해결했을까요? 오늘은 저 구름이와 함께 역사책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한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도 은밀한 뒷이야기를 파헤쳐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조선시대 화장실의 비밀 속으로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논하거나 왕비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장면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장면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설마 그분들이 이슬만 먹고 사느라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었답니다. 왕과 왕비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배설하는 사람이었죠. 다만 그 방식이 우리와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의 왕과 왕비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답니다. 정확히는 화장실이 그분들께 직접 찾아왔던 것이죠. 임금님이 침전에 계시다가 배에서 꾸르륵 신호가 오면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보기나인이라 불리는 궁녀들이었답니다. 이분들은 원래 등불을 켜거나 불을 떼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님의 뒷수습을 전담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도 맡고 있었거든요. 보기나인이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들고 오는 물건이 바로 그 유명한 매화트였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동식 좌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 나무틀 위에 붉은색 비단을 씌운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 같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왜 이름이 매화틀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장명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왕의 눈물은 옥루, 침은 오객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왕의 배설물은 꽃 중에 꽃인 매화라고 불렀답니다. 임금님의 변에서는 매화 향기가 난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 변을 담는 틀을 매화틀이라고 불렀던 거죠. 임금님이 용변을 보실 때가 되면 동료들이 침전 한 구석에 병풍이나 휘장을 쳐서 임금님만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매화틀 밑에는 구리로 만든 그릇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냄새를 잡기 위해 짚을 잘게 썬 매추를 미리 깔아두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의 지존인 임금님이 볼일을 보시는데 바로 곁에서 궁녀들이 지켜보고 대기하고 있었다니. 이때 임금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까지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참 곤혹스럽고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절대 권력의 상징인 왕이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때조차 혼자만의 자유가 없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임금님이 거사를 마치시면 보기나인은 그 위에 다시 짚을 뿌려 내용물을 정중히 덮었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죠. 그런데 이 매화가 향하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왕실의 병원인 내의원이었어요. 어이들은 임금님의 매화, 즉 변의 색깔을 꼼꼼히 살피고 냄새를 맡았어요. 심지어 말이죠. 건강 상태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직접 그 맛을 보기도 했답니다. 전이 쓰면 어디가 안 좋고 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분석했던 거죠. 어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역이었겠지만 나라의 기둥인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결함도 참아내야 했던 거예요. 왕비님이나 대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들도 매화틀을 사용했고 상궁들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답니다. 다만 왕비님의 매화는 내의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지는 않고 바로 처리가 되었대요.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왕비님의 건강도 중요했을 텐데
확실히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건강관리의 우선순위가 왕에게 쏠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궁궐에는 왕실 가족만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궁녀만 500명이 넘고 내시와 군인들까지 합치면 매일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북적거렸거든요. 메와틀은 오직 왕족만 쓸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그럼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앞서 임금님은 메와틀 덕분에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화려한 궁궐 안에는 왕실 가족만 살았던 게 아니었답니다. 왕과 왕비를 보필하는 궁녀만 해도 500명이 넘었고요. 내시들과 궁을 지키는 군인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관리들까지 합치면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써야 했던 화장실이 궁궐 전체에 몇 개나 있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컸던 경복궁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 화장실 터가 고작 28곳밖에 발견되지 않았대요. 13만 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지에 화장실이 겨우 28개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날 축구장 수십 개 합친 크기의 화장실이 몇 개 없는 셈이니 정말 화장실 전쟁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화장실들은 하나같이 궁궐의 가장 구석진 변두리에만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왕이 머무는 정전이나 침전에서는 한참을 걸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멀리 만들어 두었을까요? 우선은 냄새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로 씻어내는 수세식이 아니었으니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궁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푸수지리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불결한 것이 궁궐 중앙의 기운을 해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무조건 변두리로 보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화장실을 구석으로 밀어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진 어린 궁녀의 마음을요.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화장실은 저 멀리 담벼락 끝에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궁녀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도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3355 규칙이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었고요. 반드시 3명 이상이 짝을 지어 함께 가야만 했답니다. 겉으로는 밤길이 어둡고 위험하니 서로 지켜주라는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그 속에는 무서운 의도가 하나 더 숨어 있었어요. 바로 서로를 감시하라는 뜻이었죠. 궁궐은 온갖 비밀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혹시라도 화장실 가는 길에 몰래 누군가를 만나거나 금지된 행동을 할까봐 볼일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감시하게 했던 거예요. 아무리 급한 용무라도 누군가와 늘 동행해야 했다니 궁녀들에게 궁궐은 화려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화장실들에 쌓인 배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부서가 바로 전연사라는 곳이었답니다. 전연사의 인부들은 매일 아침 일찍 화장실을 청소하고 배설물을 수거했는데요. 여러분, 이 배설물들이 그냥 버려졌을까요? 아니었답니다. 당시 인부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비료였거든요. 궁궐에서 나온 것은 귀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산성 바깥에 사는 농민들은 이 배설물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내기도 했대요. 전연사에서 수거한 배설물은 국가 재정으로 환원될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다니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궁녀들의 고충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밤이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그 먼 화장실까지 가는 게 고역 중의 고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궁녀들 사이에서는 남몰래 요강을 사용하는 일도 빈번했답니다.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상궁들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눈 감아주곤 했지요. 다만 아침이 밝기 전에 요강을 비우고 흔적도 없이 깨끗이 닦아 놓아야 했죠. 만약 게으름을 피우다 걸리기라도 하면 아주 엄한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왕과 왕비는 메와틀이라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시선 때문에 괴로웠고 동료들은 그 먼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매일 밤 두려움과 싸워야 했어요.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 누군가는 배설물을 맛보고 누군가는 3355 짝을 지어 밤길을 달렸던 이 기묘한 풍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조선 왕실의 진짜 민낯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화장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었길래 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걸까요? 여러분, 앞서 궁궐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조상님들은 화장실 기술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랍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시대를 한참 앞서간 화장실 박사들이었거든요. 혹시 경주에 있는 월성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거기서 신라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학계가 정말 발칵 뒤집혔답니다. 무려 8세기경에 만들어진 화장실인데 놀랍게도 수세식이었거든요. 흐르는 물을 이용해 배설물을 자동으로 씻어내는 구조였죠. 유럽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된 게 19세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무려 1100년이나 앞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이런 선진적인 수세식 화장실이 사라졌을까요? 그건 바로 물 때문이었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는 주변에 강이 흐르고 물이 풍부했지만 조선의 수도 한양은 내륙 분지였거든요. 특히 경복궁 같은 궁궐은 산자락에 위치해서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리기가 무척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물 부족이라는 환경적 한계 때문에 다시 재래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6년 경복궁 발굴 조사 중에 고종 때 사용했던 화장실 터가 발견되었는데 이 구조를 뜯어보니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과학적이었답니다. 바닥에 모래와 자갈을 층층이 깔아두었거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바로 자연 정화 필터였어요. 액체 성분은 땅으로 스며들어 정화되게 하고 고체 성분만 남겨서 나중에 비료로 쓰기 편하게 만든 거죠. 악취를 줄이면서도 자원까지 아끼는 이 세심함.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궁궐 안의 인물들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대부분의 왕은 채통을 지키기 위해 매화틀을 고집했지만 이 엄격한 규칙을 깨부순 파격적인 왕이 딱 한 분 계셨답니다. 바로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은 말이에요. 매화틀 대신 실제 화장실에 직접 가서 이를 보는 걸 고집했답니다. 신하들은 난리가 났죠. 전하, 왕의 채통이 있지 어찌 화장실에 직접 가시나이까? 라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퍼부었을 거예요. 하지만 광해군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답니다. 그때 광해군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왕도 결국 사람인데 왜 볼일 볼 때까지 남의 눈치를 보고 감시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난 그냥 혼자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광해군은 여러 면에서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왕이었잖아요. 화장실 문제에서도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자유와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광해군다운 선택이죠? 반대로 다른 왕들은 보기나인에게 날씨가 춥구나 라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왕의 품격에 어긋난다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궁궐이라는 곳이 왕에게도 참 숨막히는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궐의 귀염둥이들, 어린 왕자와 공주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매화틀을 썼을까요? 아니었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매화틀은 너무 높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귀여운 단지 모양의 요강을 사용했어요. 유모나 나인들이 곁에서 요강을 들고 다니며 아이들의 뒷수습을 도맡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10살 전후가 되면 비로소 매화틀 교육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너도 어른이니 매화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성장 의례였던 셈이죠. 요강을 졸업하고 매화틀에 앉게 된 날, 어린 왕자님은 나도 이제 아바마마처럼 어른이 되었다며 으쓱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의자가 어색해서 울상을 지었을까요? 참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이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화장실 풍경은 참 많이 달랐답니다. 여름에는 그놈의 냄새 때문에 난리였어요. 더운 날씨에 악취가 심해지니 화장실 주변에 일부러 향나무를 잔뜩 심어 냄새를 가리려 애썼죠. 반대로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새벽에 멀리 떨어진 화장실까지 3명이 짝지어 달려가는 모습. 얼마나 춥고 발이 시렸겠어요. 이럴 때는 상궁들도 에휴 그냥 요강 써라 하고 슬쩍 눈 감아주곤 했다니 사람 사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했나 봐요. 여러분,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도 이렇게 신분과 권력, 그리고 과학과 인간미가 다 녹아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매화틀을 쓸 수 있다는 건 최고 권력자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슬픈 구속이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조선 궁궐의 뒷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정각과 아름다운 정원 뒤에 이렇게나 눈물겹고 은밀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화장실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구름이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크게 3가지 감정을 느꼈답니다. 첫째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임금님은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조차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분이었답니다. 용변을 볼 때조차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야 했고 심지어 그 결과물을 의원들이 맛까지 보며 검사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게 진정한 권력이었을까요? 어쩌면 왕의 삶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황금빛 감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극히 사적인 프라이버시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왕의 일상을 보며 우리가 가진 소박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둘째는 당시 신분제도가 가진 불합리함에 대해서였어요. 똑같이 먹고 용무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비단으로 감싼 네와트를 쓰고 누군가는 추운 겨울밤에 3명씩 짝을 지어 궁궐 끝자락까지 달려가야 했잖아요. 신분에 따라 용변을 보는 방식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답니다. 다행히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혹시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이나 차별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소한 일상의 위대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화장실에 가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부드러운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일상이 300년 전 궁궐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희생과 엄청난 인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보기 나인들의 기다림, 전연사 인부들의 고된 청소, 그리고 궁녀들의 밤길 사투 덕분에 궁궐의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큰 전쟁이나 유명한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화장실 이야기 속에서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 그것이 진짜 역사를 만나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격세지감입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딴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말하죠. 150년 전만 해도 궁궐에서조차 겪어야 했던 그 불편함이 이제는 상상조차 안 될 만큼 편리해진 지금의 세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인물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왕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충을 이해해보는 마음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방문하게 되신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한번 떠올려 봐주세요. 아, 저 담벼락 끝 어딘가에 궁녀들이 3, 4, 5 짝을 지어가던 화장실이 있었겠구나. 임금님은 이 근처 어딘가에서 매화틀을 쓰셨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려한 건물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올 거예요. 오늘 구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름이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볼게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무릎을 타 시계 만들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구름이의 한국사 이야기 구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